네, 뉴스 이슈 룸입니다. 이른바 정윤회 비선 개입 문건, 검찰이 이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소환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부터, 9시 15분에 나왔는데 9시 반쯤부터 검찰 조사 중인데요. 오늘부터 하는 수사로 검찰이 밝혀져야 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청와대 문건 과연 누가 유출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유출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경정의 주장은 다릅니다. 다른 청와대 직원이 자신의 서랍을 뒤져서 밖으로 유출했다면서 제3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연 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일까? 이건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찌라시 수준이라면서 일축했지만 당시 박경정에게 문건을 보고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6할 이상, 60% 이상의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도대체 이 문건은 왜 작성됐는가도 주목할 대목인데요. 청와대는 지중해 떠도는 관련 풍문을 모은 동향보고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윤회 씨와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 사이에 알력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검찰 수사에서 박관천 경정 어떤 말을 할지,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쟁점을 저희가 앞서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주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건 유출자는 누구? 자, 이 박경정이 문서를 유출했다라고 이제 청와대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박경정은 이제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있고, 뭐 짐작 가는 대목은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이번 수사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의 문서 유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요 쟁점이 문서 유출 경로, 누가 유출했는가 이건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지금 청와대가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던 것 같이 작성했던 이 박모 경정이 본인이 직접 이 청와대를 나가기 직전에 유출했다, 이 그 설이 그 유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박경정은 부인하면서 도난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도난설보다는 본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보이는데요. 그 근거는 어제 있었던 압수수색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데요. 한마디로 압수수색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제시를 하고 그 영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영장을 발부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서울경찰청 정보 분실 1분실뿐만 아니고 이 박경정의 집, 자동차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정보 분실에 있었던 최모 경위를 비롯해서 관련 경위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해서 그 분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그 2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추정하는 것은 박경정이 이 문건을 가지고 나왔고 그것을 서울 정보과에서 있던 경위 2분이 2차 유출했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영장을 신청했을 때에 범죄 혐의가 있고 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했는 점에서 일단 외형적으로 봤어도 저거는 지금은 직접 작성했던 박경정 유출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경정은 본인은 부인을 하면서 도난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또한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책상 밑에 자석에 열쇠를 붙여놨다라고 하는데 정말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실에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본인의 중요한 어떤 서류가 있는 뭉치를 열쇠를 그런 식으로 관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게 피의자 신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 크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문건 유출 같은 경우에는 이 문건이 아직 청와대에 있지만 대통령 기록물은 지정은 안 됐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입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이른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죄, 유출하는 죄인데요. 그 사건은 본인이 직접 유출했다는 점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고 아마 지금 오늘 오전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보도에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죄, 그러니까
8명의 그 청와대 비서관들이 세계일보 기사를 보도한 세계일보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가지고는 참고인이죠. 본인이 기사를 쓴 건 아니니까 거기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유출 경로에 대해서 지금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도 앞서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일단 박경정이 유출한 걸로 잠정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심증이 아닌 뭔가 좀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건 아니면은 굉장히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라든가 아니면은 프린터 그리고 복사기 같은 경우에 다 비표가 있습니다. 문건이 하나하나 출력 때마다 문서에 다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출력을 했다는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조사를 통해서 아마 이분이 청와대로 나가기 직전에 문건을 출력하거나 복사했던 그런 것을 증거로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것을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검찰에 제공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는 박관천 경정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요. 오늘은 문건에 나오는 정윤회 씨와 이른바 청와대 비서관이 이제 모였다고 나온 문건에 나오는 식당. 네, 맞습니다. 중식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수사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박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분명히 유출은 됐는데 누구도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결국 여러 명들 중에 말을 맞추어서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지금 조사를 하면서도 특히 박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다른 일반 사건,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안의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영장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남의 중식당 압수수색했는 것은 특별히 CCTV를 압수수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유출과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서로 좀 다른데요. 저는 저 부분은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세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좀 전에 두 가지는 제가 청와대와 박관천 경정의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설이 뭐냐면 조응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 이야기인데요. 본인이 조사했는 바로는 박경정이 아닌 제3의 루트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하면서 박경정은 중요한 내용을 써서 나갔지 직접 유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본인이 아는 바는 그럴 수가 있지만 제가 그냥 추측컨대 아마 처음에는 이분이 보안의 문제로 쓰거나 아니면 카메라로 찍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전부 가지고 나가겠다 할 때는 그 정도에서는 다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프린트아웃을 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이 관심을 갖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 수사가 아주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청와대 이런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그런 비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 그런 청와대도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뭐라 얘기를 하면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고 있고 얘기를 안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일단 대통령이 원칙적인 것을 밝힌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 수사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되는 겁니다. 매월 2차례에 걸쳐서 십상시라는 10명이 그 장소에 왔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인데요. 다음 주제 보시죠. 문건의 진실은 일각에서는 검찰이 문건 유출에만 좀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의 시선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이 문건 내용의 이제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형사부에서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유출은 이제 특수부에서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지금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 사건에서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단 하나라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 나를 감옥으로 보내라. 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조응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60-70% 이상은 6할 이상은 진실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또 이게 정보지 수준이다. 이른바 증권과 정보지 수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예. 결국은 저희가 항상 고소를 해보면은 그 가운데 어디쯤인가 진실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열쇠가 즉 판도라의 상자는 제 생각에 오늘 좀 전에 오전에 있었던 청담동에 있었던 중국 식당의 CCTV를 비롯해서 관련되는 사람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물론 CCTV의 영상이란 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연 그 CCTV를 복원을 했을 때에 과연 이분들이 그 자리에 왔는지 또 그리고 그때에 있었던 사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그 사람을 봤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모임이 진위는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윤혜 씨가 세계일보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네네, 고소를 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이제 설령 진실이냐 아니냐를 이제 우선 가려야 되겠지만, 네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제 혐의가 좀.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설령 진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을 했다고 하면 처벌이 되고 그게 허위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는데요. 다만 지금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보도의 목적으로 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 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 믿고 열심히 취재한 결과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 분들이 지금 특히 청와대에 있는 이 분들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했는데요. 그것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이른바 비방의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형법상 요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법조인 입장에서 이것이 진실이건 가짜건 떠나서 과연 언론이 비방할 목적으로 그런 것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 입장에서 이와 같이 청와대가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수사를 하려면 청와대 서버에 있는 문건 작성이라든지 열람 기록 등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검찰이 청와대까지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실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부분인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청와대에선 선제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내부에 있던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겨줬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검찰 수사를 해본 결과 부족한 점이 있다 한다고 하면은 사상 초유의 어떤 그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지금 청와대를 비롯한 내부에 있던 고소인들이 얼마나 고소인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만, 정호성, 안범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직접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사실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직접 나가지 않겠다라고. 변호인은 선임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일반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제가 형사상 고소인 대리인 한다 하더라도 제가 나갔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생하게 본인이 진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적극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